영어를 배울 때 아마 제일 골치 아픈 것 중 하나가 바로 an, 이 세 녀석일 거예요. 수많은 규칙을 외워도 막상 쓰려면 헷갈리는 이 관사 문제를 오늘 아주 그냥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확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영어 관사는 이렇게 헷갈리는 걸까요? 혹시 나만 그런가 싶으셨죠? 절대 아니에요. 이건요, 단순히 문법 규칙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우리랑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복잡한 규칙 외우는 거 이제 그만할 겁니다. 대신에 관점을 확 바꾸는 새로운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이제부터 관사는 더 이상 문법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카메라 렌즈라는 개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영어 원어민들은 이 렌즈를 가지고 세상의 사물에다가 틀을 씌우고 프레이밍, 또 특정 대상에 초점을 딱 맞추고 주밍인, 그렇게 본 관점을 듣는 사람하고 공유하는 거죠. 이 렌즈 사용법만 제대로 익히면 관사는 더는 외울 필요가 없어져요. 자,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기능부터 볼게요. 세상의 틀 씌우기입니다. 부정관사 A나 N, 그리고 관사가 아예 없는 경우가 어떻게 경계를 만들고 또 없애는지 한번 살펴보죠. 부정관사 A나 N은 말이죠. 어떤 개념주의에다가 딱 틀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셀 수 있는 하나의 개체로 만들어주는 도구인 거죠. 뭔가 막연했던 거에 형태랑 경계를 딱 부여하는 겁니다. 이야, 이 슬라이드가 진짜 핵심을 제대로 보여주네요. 보세요. 오른쪽에 관사 없이 그냥 치킨이라고 하면 이건 우리가 먹는 닭고기라는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셀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왼쪽에 A라는 틀을 딱 씌우는 순간 살아있는 닭 한 마리라는 셀 수 있는 개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I like chicken 하면 저는 닭고기 좋아해요가 되지만 만약에 I like a chicken이라고 하면 저는 닭 한 마리를 좋아해요. 애완용 닭을 좋아한다는 그런 전혀 다른 뜻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와, 차이가 엄청나죠? 그럼 반대로 이 틀, 그러니까 관사를 아예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사물의 겉모습은 사라지고 그 본질적인 재료나 추상적인 개념, 아니면 그 장소가 가진 핵심 기능만 남게 돼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Go to school이라고 하면 공부하러 등교한다는 그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근데 go to the school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학교 건물에 간다는 뜻이 돼요. 예를 들어 학부모님이 상담하러 가는 경우처럼요. 마찬가지로 go to prison은 죄를 지어서 수감되다는 기능적인 의미고요. go to the prison은 면회 같은 걸로 그 교도소 건물에 가다는 뜻이 되는 거죠. 관사가 사라지니까 본질적인 목적만 남는다니 이거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이 틀 씌우기 기술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그냥 막연한 아름다움, 즉 뷰티에 A라는 틀을 씌우면 뷰티, 미인 한 명이라는 구체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예로 막연한 우주나 공간을 뜻하는 스페이스에 틀을 씌워서 스페이스라고 하면 하나의 빈자리나 공간이라는 명확한 경계가 생기는 거고요. 자, 이제 카메라 렌즈의 두 번째 기능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초점 공유하기입니다. 정관사 덜을 사용해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우리 둘 다 아는 것에 줌인하는 방법이죠. 이 멘탈 레이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재밌죠? 말하는 사람이랑 듣는 사람 사이에 공유된 지식의 범위, 그러니까 일종의 레이더 존이 있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무언가를 가리킬 때 바로 더를 쓰는 겁니다. 더 teacher라고 하면 우리 둘 다 아는 바로 그 선생님이 되는 거죠. 반면에 이 레이더 바깥에 있는 새로운 정보를 처음 소개할 때는 그렇죠. a teacher, 즉 어떤 선생님 한 분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더를 쓴다는 건요.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랑 똑같아요. 야,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정확히 뭔지 너도 알고 나도 알지? 하고 약속의 신호를 보내는 거죠. 서로 아는 정보를 확인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제 틀 씌우기와 초점 공유하기라는 기본 원리를 익혔으니까 이 렌즈를 가지고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몇 가지 특별한 경우들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근데 사실 이것들도요, 결국 다 똑같은 원리로 움직입니다. 지리적인 이름들을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백두산처럼 딱 하나고 경계가 명확한 개체는 굳이 따로 틀을 씌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 자체가 이미 하나의 프레임 역할을 하거든요. 하지만 알프스 산맥처럼 여러 산봉우리가 모여있는 집단이나 한강처럼 길게 이어진 흐름은 덜하는 렌즈를 사용해서 이걸 하나의 단위로 초점을 딱 모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The Alps, the Han River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최상급 앞에는 무조건 덜을 붙이라고 배웠잖아요. 베스트나 해피이스트 같은 거요. 정말 항상 덜을 붙여야 할까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서로 공유된 비교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왼쪽 문장처럼 자기 반 친구들이라는 나와 상대반이 모두 아는 외부 집단 안에서 최고일 때는 덜을 써서 초점을 맞춰주는 게 맞아요. He is the happiest. 하지만 오른쪽처럼 책 읽을 때처럼 그냥 그 사람 내부의 감정 상태를 비교할 때는 우리가 공유하는 외부 대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덜을 쓰지 않는 겁니다. He is happiest when he is reading. 아하, 이제 좀 감이 오시죠? 마지막으로 신체 부위랑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현상을 볼게요. 영화에서는 이상하게 his face, my head 이런 소유격 대신에 덜을 쓸 때가 많아요. I looked him in the face처럼요. 아니 왜 his face가 아닐까요? 여기서 더는 그 사람한테 당연히 속해 있는 바로 그 얼굴이라는 서로 공유된 정보를 가리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치 힘이라는 사람을 딱 지목하는 순간 그의 얼굴은 우리 멘탈 레이더 안에 당연히 들어오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런 특이한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방금 배운 개념으로 팝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나는 그의 머리를 때렸다를 영어로 옮기면 A랑 B 중에 어느 게 더 자연스러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정답은 바로 B. I hit him on the head 입니다. 여기서도 his head가 아니라 the head를 썼죠. 왜냐? 힘을 때렸다고 말하는 순간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 모두 바로 그 사람의 머리라는 정보를 당연하게 공유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 구조 이제 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 여기 오늘 우리가 배운 관사에 대한 새로운 도구 상자가 있습니다. 이 한 장의 이미지에 오늘 배운 카메라 렌즈 프레임워크의 모든 것이 요약되어 있어요. A나 N은 형태와 경계를 만들어주는 틀 씌우기, 더는 공유된 범위에 초점 맞추기, 그리고 관사가 없는 경우는 재료나 기능 같은 본질을 드러내는 거죠. 이제 여러분은 세상을 보는 아주 새로운 렌즈를 하나 갖게 되셨습니다. 이 렌즈를 통해서 앞으로 영어를 읽고 들을 때 과연 무엇이 다르게 보일까요? 더 이상 단순한 규칙 암기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관점을 읽어내는 그런 재미를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